강원도가 255억 원을 들여 레고랜드 부지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 강원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군 장병의 외출이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20여일 만에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경기 침체에 허덕이던 접경 지역 마을마다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동일인이 3차례나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원주 등에서 모두 3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에 건조특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메마른 날씨는 휴일에도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가 255억 원을 들여 춘천 레고랜드 건설 현장의 땅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오늘 열린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 중 3만 6천 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는 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매입 금액은 255억 원, 3.3제곱미터당 210만 원 정도 가격입니다. 문제는 강원도가 이 땅을 강원 중도개발공사에 팔았던 가격이 3.3제곱미터당 35만 원이었다는 점입니다. 계산을 대충 얼추 해봐도 한 평당 한 210만 원이 돼요. 그렇게 샀을 때 우리 그 혈세가 좀 너무 낭비되지 않나, 이게 첫 번째고. 강원도는 기반 시설이 추가돼 가격이 올랐다고 답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달된 상태에서는 건축이나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걸 사가지고 자기 투자를 해서 기반 시설을 깔아놓게 되면은 땅값이 상승이 됩니다. 수천억짜리 레고랜드 사업이 매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시점에 이렇게 저희한테 안을 가지고 와서 지금 안 해주면 마치 모든 것의 규칙 사유가 의회에 있는 것처럼 책임을 옮겨가도록 하는 거는 이제 바른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게 이게 끝이냐 이런 거예요. 이거 하면 다 되냐? 이게 계속 이제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강원도는 내년 5월 개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도 더 들어가야 할 돈이 1,400억 원을 넘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4,1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입된 게 한 2,600억 정도 투자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도의회 기획행정위원들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질타했지만 결국 해당 안건은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지난해 12월 레고랜드 주차장 예산 통과 때와 판박이 모습입니다. 매입안 부결 시 강원도의 책임 범위가 과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도의원들 판단이었지만 최선의 판단이었는지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장병의 외출 외박이 전면 중단된 지 20여일 만에 하루 4시간 외출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깊은 경기 침체에 빠져있던 접경 지역 마을마다 활기가 되살아나 모처럼 사람 사는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군부대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화천 상서면 사방거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장병의 외출 외박 면회가 중단되면서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온 마을을 통틀어 봐도 PC방과 음식점, 여관 등 20여 곳에 불과하지만 군장병의 발길이 끊기자 폐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이 사병들만 오는 집이거든요. 병사들이 안 나오니까 지금 4분의 1 토막이에요.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20여일 만에 반가운 손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국방부가 군장병의 외출을 완화하면서 단 한 건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화천과 양구 지역 군부대가 먼저 빗장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외박이나 면회는 허용되지 않고 하루 4시간 안팎에 불과한 외출이지만 주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석 달 동안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조금 안정세가 돼가지고 군 부대에서 좀 협조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병영에서만 생활한 군장병들도 모처럼 자유를 만끽하며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이어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에 외출이 많이 제한됐다고 들었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진 신규 환자가 하루 10여 명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안정세에 들어섰지만 하루라도 빨리 완전히 소멸돼 지역 간 이동이나 군장병 외박과 면회가 가능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겨울 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도 오늘 다시 개장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늦게 개장하게 됐는데 예년과는 사뭇 다른 시장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정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새벽 원주천 둔치. 겨우내 황량했던 원주천 주변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쑥과 민들레, 시금치 등 봄나물이 가판에 가득 채웠고 상추, 깻잎 등 텃밭 가꾸기용 모종도 질비하게 늘어섰습니다. 올해 새벽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지면서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개장했습니다. 모든 가판대는 1m 이상 간격을 두고 배치됐고 상인들은 전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인파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개막식도 생략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게 문을 연 새벽 시장. 상인과 소비자 모두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가장 평범한 게 제일 행복하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래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개장한 줄 모르고 나왔다가 지금 아침도 든든하게 먹고 이제 이런 거 사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싸고 굉장히 좋으네요. 이제 코로나 싹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원주천 둔치에서 8,800제곱미터 규모로 펼쳐지는 새벽 시장에는 원주 지역 300여 개 농가가 참여했고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운영됩니다. 농업인 새벽 시장은 오는 12월 초까지 이곳 원주천 둔치에서 매일 열립니다. MBC 뉴스 정다희입니다. 속초 관광 명물인 갯배 옆에 청년과 여성 창업가들이 입주한 갯배 스트리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 코너와 다양한 전시 판매 공간으로 조성돼 청년 창업 육성과 관광객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배현원 기자입니다. 초밥을 만드는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을 만한 다양한 음식 매장들이 분주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옛 속초시 수협 건물이 리모델링돼 청년몰인 갯배 스트리트로 탈바꿈했습니다. 속초의 수산업을 상징하던 옛 속초시 수협 건물이 청년들이 입점한 청년몰로 재탄생했습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조성 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 원 등 모두 4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기존의 수협 건물 구조를 살려 새롭게 재창조됐습니다. 갯배 스트리트에는 수산물 등을 활용한 음식 코너 14개와 도자기와 가죽공예 기념품 등을 전시 판매하는 공방 6개가 입주했습니다. 지어진 거 보니까 또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잘 되는 게 목표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이 좀 더 있다면 다 같이 나고자 없이 다 잘 됐으면 하는 게. 속초시는 갯배 스트리트가 갯배와 아바이 마을, 관광수산시장과 연계돼 젊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가로 변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꿈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대청봉을 조망하는 테라스가 완성되고 내년 말까지는 인근에 수변공원도 조성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 산지에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춘천과 철원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춘천시 남산면 방아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2시간 만에 산림 1헥타르를 태우고 꺼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40분쯤에는 철원군 갈마릅 문혜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헬기 석 대가 투입됐고 2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한편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데다 초속 5m가 넘는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동일인이 3차례나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원주, 대구, 경북에서 각각 1명씩 모두 3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퇴원했던 원주 신천지 교인 50세 여성이 오늘 3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재양성 사례 중 바이러스 배양이 확인되거나 재양성 시기 접촉자 중 확진된 보고가 없어 전염력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해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만료일인 28일을 나흘 앞둔 오늘 영국 멀린사가 140억 원의 투자금 잔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역 유지를 위해 이르면 6월 오늘 강원도 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추가 매입 부지에 대해 영국 멀린사와 무상 대부 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도내 영서 지역 5일장 상인들이 강원도 의회를 찾아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속 5일장 이동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내 영서 지역 민속 5일장 연합회 대표 10여 명은 어제 정부 차원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증 등이 필요한데 이동 상인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이 불가능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의회는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양구 곰치축제가 취소되면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군부대와 공무원이 곰치 팔아주기에 나섰습니다. 양구군은 오는 30일부터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 배송업체가 휴무에 들어가 곰치 출하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군청 직원을 중심으로 곰치 400상자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구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백두산 부대는 장병식단에 삼겹살 데이를 편성해 곰취를 제공하고 군 장병 효도 선물 보내기를 통해 재배 농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들의 체험 활동을 위한 도담 체험관을 올해부터 춘천 지역 어린이집에도 부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강원 유아교육진흥원 도담체험관은 국공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만 개방했지만 올해는 매주 수요일에 부분적으로 개방해 춘천 지역 어린이집 원아들이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단체 체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임시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라 춘천시가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춘천시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5일 개최 예정이었던 춘천시 어린이 대축제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어린이날 행사는 해마다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돼 왔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온상으로 알려진 다크웹 이용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선고 유예를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오늘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 음란물 전용 사이트에 접속한 뒤 33개의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